자, 우리는 이제 저번 강의에서 세포 분열을 왜 하는지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고, 먼저 강의에서 강조한 게 이제 염색체 DNA,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요. 그리고 먼저 본 강의에서는 DNA랑 염색체랑 유사한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두 개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다른 개념이고,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유전자랑 DNA랑 염색체랑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또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유전자, 유전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상식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러분들의 이제 외모를 다른 말로 이제 형태라고 하죠. 그리고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, 뭐 여러분들의 성격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성질이라고 해요. 잠시만요.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태와 형질을 다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죠. 이걸 유전이라고 하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태와 성질을 자기 자식들,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 이거를 이제 유전이라고 하죠.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가 되겠습니다. 이 한자의 의미를 따져봐도 여기서 유자는 뭔가를 남기다 할 때의 유자예요. 뭐 유적이라든가 유산할 때 이 유자를 쓰고 전자는 전달하다는 의미의 전자예요. 즉 뭔가를 전달을 해서 남긴다는 거죠. 누구한테 전달을 하느냐? 자식들, 다음 세대에. 뭘 남겨? 뭘 전달해? 바로 자신의 형태와 성질을 전달을 해서 자식들에게 남긴다는 의미입니다.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. 여기 보시면 야구선수 이대호입니다. 그리고 그의 야구선수 이대호, 그의 부인이고 딱 봐도 이대호 선수 딸인 걸 알겠죠?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의 얼굴을 딸에게 전달을 해줘서 다음 세대에 자신의 얼굴을 남긴 거예요. 이런 경우는 좀 아빠 유전자가 거의 몰빵이 된 상태인데 보통 이렇게 첫째 딸은 아버지 얼굴을 많이 담더라고요. 제 주변을 보니까. 아무튼 이렇게 뭔가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전 전달해주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유전자의 의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 생물학에서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지만 또 이런 의미도 또 중요한 유전자로서의 의미를 가져요. 생물의 형태와 성질을 발현시키는 정보를 담고 있다. 즉, 이대호 선수의 몸 안에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 안에는 이대호 선수의 눈 모양이라든가 코 모양, 키라든가 그런 모든 형태와 성질을 발현시키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에 의해서 이대호 선수의 눈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고 코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고 등치가 이렇게 유전자에 의해서 등치가 커진 거고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힘이 세진 겁니다. 그리고 이 유전자를 딸에게 전달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딸 눈이 이렇게 생기고 딸 코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. 즉 유전자의 어떤 넓은 의미의 추상적인 정의를 내려보자면 생물의 형태와 성질을 발현시키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.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 정보를 전달을 하는 물질이 바로 유전자가 되겠습니다. 여기에서 형태와 성질을 줄여서 이제 형질이라고 해요. 그리고 여기 지금 형태와 형질을 발현시킨다고 했는데 발현시키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눈 모양을 만들어지게 하다, 이런 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다, 또는 이렇게 힘이 세지게 되다, 이런 형태와 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를 이제 발현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줄여서 형질 발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형질 발현이라는 말은 잠시만요. 지우고 다시 써보면
이 형태와 성질을 발현시킨다. 줄여서 형질 발현이라고 하는데, 이거는 뒤에 나올 이제 유전 파트에서 계속 이 단어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. 유전자의 이런 추상적이고 넓은 의미의 정의를 내려봤는데, 그러면 이제 구체적이고 좀 좁은 정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거는 DNA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DNA를 먼저 설명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DNA 역시 우리가 뭐 영화라든가 소설,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거예요. 초딩 시절부터. DNA는 다들 알다시피 디옥시리보스의 D랑 뉴클레이의 N이랑 애시드의 A 각각 앞글자를 따서 줄여서 이제 DNA라고 부릅니다. DNA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릴 수가 있어요.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의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이다. 사람들이 유전자라는 게 어렴풋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, 과연 이게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인가, 어떻게 생겼나 끊임없이 연구를 하다가 바로 유전자가 세포 핵 속에 세포 핵 속에 산성물질이 있는데, 그 산성물질 안에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리고 이거를 유전자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, 여기에서 DNA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인즉슨 유전자랑 DNA랑 같은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. 유전자 이퀄 DNA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즉 다시 얘기하면 DNA가 이만큼이 DNA면 그 안에 이런 유전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. 그리고 이 DNA는 그럼 어떻게 생겼나 사람들이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이중나선 구조라는 걸 알게 됐어요. 즉 이게 바로 DNA, 여러분들 뭐 많이 본 그런 그림일 텐데요. 나선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.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라고 하고, 이 DNA의 일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람의 머리카락 색을 나타내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. 그리고 또 쭉 가다가 DNA의 또 일부분이 사람의 눈 모양이 쌍꺼풀이나 외꺼풀이냐를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. 뭐 이런 식인 겁니다. 그래서 DNA의 일부분들이 유전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. 위에서 얘기한. 그리고 이게 바로 유전자의 구체적이고 협의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즉 유전자의 구체적인 정의는 DNA 중에 생물의 형질 발현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일부분을 바로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. 이걸 영어로 쓰면은 지인이라고 해요. 자, 다시 얘기해서 염색 그 DNA가 DNA 한 가닥이 있다. 이거는 지금 DNA 한 가닥이고, 이 DNA 한 가닥에는 무수히 많은 유전자가 있어요. 대략 DNA 한 가닥당 유전자 한 1000개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. 이렇게 유전자랑 DNA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. 잠시만요. 계속 이상해지네. 자, 그러면 이제 염색체로 넘어가기 전에 이 DNA의 풀네임인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이크 애시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여기에서 이 뉴클레이크 애시드라는 거는 뭐 뉴클레이크이 핵이라는 의미죠. 왜냐하면 세포 핵 속에 있는 물질이니까. 그래서 뉴클레이크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, 또 애시드 이게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산성을 뜻하는 애시드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. 그럼 앞에 디옥시리보스는 뭐냐? 여기에서 이제 리보스. 리보스는 그 당의 일종이에요. 당의 당이란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 포도당, 과당, 설탕 할 때 그 당이에요.
리보스란 당이 있는데 앞에 옥시가 붙죠. 옥시가 뭐야? 산소를 뜻하는 거고 옥시크린 할 때 옥시 앞에 D가 붙죠. D는 없다는 의미예요. 즉 리보스는 리보스인데 산소 하나가 없는 리보스를 바로 디옥시 리보스라고 부르고 그럼 이름에 디옥시 리보스가 왜 포함이 됐냐면은 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는 요 제일 가운데 뼈대가 바로 이 디옥시 리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디옥시 리보스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진 거고 그거의 약자인 이제 DNA라고 부르는 거죠. 즉 DNA는 어떤 일종의 그 화학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요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역 속의 산성 물질이라는 건 어떤 DNA의 개념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유전자랑 DNA를 살펴봤고요. 그러면 이제 염색체, 염색사에 대해서 또 살펴볼게요. 자, 그러면 도대체 이 염색체랑 염색사는 또 뭐냐 이건 도대체 염색체, 염색사는 그 DNA랑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를 이제 염색체 또는 염색사라고 불러요. 그림을 먼저 보자면 이렇게 DNA가 있는데 DNA는 세포역 속에서 DNA 혼자로만은 존재하지 않고 여기 보시는 동그란 공 모양이 있죠? 이게 바로 히스톤 단백질입니다. 히스톤 단백질, 이 단백질 이름 외워둬야 돼요. 시험 문제 나옵니다. 이 히스톤 단백질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 DNA랑 히스톤 단백질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히스톤 단백질 여러 개가 뭉쳐 있죠. 이거를 DNA가 이렇게 감고 있어요. 조금 가다가 또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고 있고 이런 구조가 계속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이런 형태로 DNA가 핵 속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담고 있는 요 단위체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고 뉴클레오솜은 뭐냐면은 그 염색체 또는 염색사의 어떤 기본적인 단위예요.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히스톤 단백질 8개랑 그 8개를 DNA가 2바퀴 반 감고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입체적으로 보면은 8개가 있는 게 보이실 테고 요거를 하나, 둘, 그리고 반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처럼 쭉 풀어져 있는데 요게 필요에 따라서 응축을 해요. 응축이라는 말은 패키징이 된다는 거죠. 이렇게 모여서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 거. 응축이 되면은 바로 이런 모양이 되고 이 응축된 이 모양이 바로 염색체입니다. 그리고 왼쪽에 실처럼 풀어져 있는 요게 바로 염색사라고 하고 여기서 사가 바로 실을 의미하는 실사자예요. 그리고 염색체의 요 가운데 부분 센터 요거를 바로 동원체라고 합니다. 요 동원체도 계속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 꼭 이름을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러면 이 염색체랑 염색사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게 됐느냐 뭐 염색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? 어떻게 이름을 지게 됐냐면은 이게 세포고 핵이면은 사람들이 유전이 무엇인가, 유전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는데 처음부터 DNA를 발견한 건 아니에요. 처음에는 염색체, 염색사부터 발견을 했어요.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은 세포에 염색 물질을 한번 넣어봤어요. 세포 핵 속에 염색 물질을 이렇게 띡 넣어봤더니 어떤 실처럼 생긴 게 염색이 되더라 해서 이거를 그냥 염색사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세포의 핵 속에 또 염색 물질을 넣어봤더니 실이 아니라 어떤 물체 X자형 비스무리액의 물체가 이렇게 염색이 됐어. 그래서 이거를 염색이 되는 물체라 해서 염색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. 뭐 그냥 열나 쉽죠 이름 짓는 게 나도 짓겠네.
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염색사, 염색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고, 사람들이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바로 이제 유전에 관련이 된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. 그리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이런 DNA가 있더라. 이중나선 구조가.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고요. 자,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살펴볼게요. 여기 염색체, 염색사의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솜이라고 했어요. 근데 이거랑 이름이 비슷한 게 있죠.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.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냐면은 바로 DNA의 기본 단위입니다. 그래서 DNA가 여기 있으면 대충 한 요 정도 되는 파트가 바로 DNA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예요.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당이랑 염기인으로 이루어져 있고, 당은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요 디옥시리보스, 요 당을 의미를 하는 거고, 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생명과학 원 앞부분에서 여러분들 배웠습니다. 지금 요거는 이제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뉴클레오솜이랑 뉴클레오타이드랑 이름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말라고. 시험 문제 염색체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다. 땡 틀리는 거고, D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다. 땡 틀리는 거예요.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두시고, 여기서 솜이라는 건 어떤 덩어리를 의미해요. 덩어리. 여기서 보시면 덩어리처럼 생겼잖아. 그래서 그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이름을 준 겁니다. 자,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, DNA, 염색체, 염색사 정의랑 각각 구분을 살펴봤고, 이 중에서도 이 염색체가 우리가 좀 더 깊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염색체라는 게 관찰을 하기도 쉽고, 또 유전현상을 설명을 하기가, 유전현상을 설명을 할 때다 이 염색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염색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처음에는 과연 왜 얘가 응축을 하느냐, 그래서 어쩔 때는 사형태로 있고 어쩔 때는 체형태로 있는지, 왜 응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